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버이날이었던 8일, 정말 기분 좋은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검찰의 짜맞추기 기소로 구속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200일 만인 10일 마침내 석방된다는 소식과 10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 71%를 돌파하며 비슷한 시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압도적인 수준의 최고 지지율을 나타냈다는 건데요. 높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기반으로 총선에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전체적인 판세가 문재인 정부와 여권, 더 나아가 진보 세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그간 행정부와 사법부, 곳곳에 숨어 암약하던 적폐 세력들도 대세의 흐름에 따를 수밖에는 없게 된 건데요.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은 마음뿐일 겁니다. 물론 본심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당분간은 눈치를 보며 흐름에 따를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 결과로 정경심 교수도 석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도 자신들의 패착과 잘못을 모르고 여전히 마이웨이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집단. 미래통합당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들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해체되었어야 하는 정당인데요. 끈질기게 살아남아 그 생명 연장의 꿈을 또 꾸기 시작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원내 경선에 나선 주호영 의원은 8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세월호 사고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손해배상에 들어가는 교통사고 배상 법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및 정책의장 선출을 위해 개최된 당선자 총회 합동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권영세 당선인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앞으로 국가가 돈을 다 대주냐는 발언으로 설화를 겪은 적이 있는데 생각이 바뀌었는지 유지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는데요. 그는 당시 새누리당 정책의장을 하면서 민주당과 세월호 보상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수도세, 전기세 상속세 면제를 들고 나왔다며 저는 있을 수 없는 처참한 사고이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손해배상에 들어가서는 교통사고 배상 법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가족들이 항의하러 와서 제가 잘못된 것이 있냐고 했는데 잘못된 건 없는데 기분 나쁘다라고 했다며 재판에서도 손해배상 법리는 그대로 지켜졌다. 다만 세월호 유족들에게 배상이 많이 나간 것은 1,500억 원 국민성금이 가외로 가서 그랬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교통사고 배상 법리로 손해배상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나라 사법원칙에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월호 협상은 100여 차례 이상 미팅이 있었고 세월호 진상조사 배상법. 세월호 사건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앞으로 대형사고 나면 전부 국가가 돈 다 대주느냐. 저는 지금도 소신에 전혀 변함이 없고요. 처참한 사고이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손해배상에 들어가서는 교통사고 배상 법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차명진 후보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내용 중에 일부라도 우리 사회적인 공감과 떨어지는 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막말 프레임으로 우리가 여당에 대한 비판이 무력화되거나 입막음하는 일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권 당선인은 차명진 전 의원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할 것이라며 본인 얘기에 대해서 다 괜찮다, 억울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의 일부라도 사회적 공감과 떨어지는 말이었냐 없었냐가 중요하다며 제 생각에도 아픈 부분, 사회적 아픈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는데요. 권 당선인의 런닝메이트인 조혜진 당선인도 막말엔 논리가 근거가 있다며 지지하는 대상이 느꼈을 때 배척하는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주는 것이다. 늘 그걸 의식하면서
논리에 맞더라도 배제하고 폄하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할 걸로 본다고 가세했습니다. 주 의원은 우리가 야당으로서 여당을 강하게 견제하는 것과 막말의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다며 각자가 상황마다 유의해야겠지만 막말 프레임으로 여당에 대한 비판이 무력화되거나 입막음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미래통합당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김대호, 차명진, 민경욱, 김진태, 황교안, 나경원의 뒤를 이을 계보를 찾은 듯한데요. 앞으로 개원될 21대 국회도 주호영과 통합당 막말 행보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개버릇 남 못 준다는 말. 이 말이 딱 여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소신에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 말의 앞뒤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정책위 의장하면서 민주당과 세월호 보상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수도세, 전기세, 상속세 면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그 앞에 보면 있을 수 없는 처참한 사고이고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손해배상에 들어가서는 교통사고 배상 법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제 말의 정확한 워딩입니다. 근데 그날 대변인이 그 발언을 못 나가게 취소해달라는 걸 제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유가족들 그걸 항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 다 보고 이게 잘못된 게 있습니까? 하니까 잘못된 건 없는데 기분 나쁩니다.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재판에서 손해배상 법리는 그대로 다 지켜졌습니다. 다만 세월호 유족들에게 배상이 많이 나간 것은 1,500억 국민 성금이 더 가외로 갔기 때문에 그렇고 제 말의 교통사고 배상 법리로 손해배상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나라 사법 원칙으로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야당으로서 여당을 강하게 견제하는 것과 막말의 경계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각자가 상황마다 유의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막말 프레임으로 우리가 여당에 대한 비판이 무력화되거나 입막음하는 일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